다음 더불어민주당 주현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주현경입니다. 먼저 사실관계 하나만 좀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께서 과거 총리 후보자들이 배우자 자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해드리면 황교안 총리와 관련해서는요. 후보자 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본인의 자료조차도 의료비 상세 내역 그리고 진단 기록 등은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한구 총리도 후보자와 배우자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정홍원 총리는 후보자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님께서 자료 제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더 충실히 자료를 제출을 해주실 것을 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녀와 배우자 관련 자료에 비해서 이 황교안 총리나 과거 이한구 총리, 정홍원 총리 의 자료 제출은 사실은 예를 들면은 병역면제 관련 후보자 치료 당시 병원, 치료 방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황교안 총리는 좀 미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생활기록부 미제출 여기는 이제 사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생활기록부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구체 내용을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요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부족하다면 조금 더 후보자께서 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갈등 현장에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해마다 주요 갈등 관리가 필요한 과제들이 40여 건이 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주요 갈등 현장에 실제로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현장 방문을 하거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황교안 총리 갈등 현장 방문 건수는 10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갈등 과제가 40여 건이지 사실은 그게 전부 갈등 과제 전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현장 방문 건수가 10건에 미치지 못한다. 이 국감에서도 해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2013년 국감 때도 굉장히 해프닝이 좀 많았습니다. 아직도 이 갈등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는 평가를 갈등이 해소됐다거나 갈등이 완화되었다. 예를 들면 진주령 폐쇄권 이런 거 관련해서 정부의 이 파악 현황은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파악했던 거 보면은 이제 갈등 완화로 파악을 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 또 보면은 43개 주요 갈등 과제 중에서 17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던 것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갈등은 산적해 있고, 근데 그동안 국정 공백이 단순히 탄핵 전 이 몇 개월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갈등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정 공백 상태나 다름없었다. 저희는 이런 평가를 좀 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부를 국무총리로서 포부를 밝히시면서 갈등 현장을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이렇게 산적한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실 건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간 사회는 늘 어려운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만 아무리 어려워도 해법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해법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최적의 해법에 근접하는 해법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드리고, 갈등 현장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뭐만 활성화되면 좀 파급 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다니면서 좋은 의미의 자극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현장 방문을 강조하신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사실은 이 정부 차원의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의 국감 때마다 지적되었던 갈등 해결에 정부 차원의 미흡한 일처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조금만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일을 일일이 예거한다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낫겠고요. 해결을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들, 이걸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일이라 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문재인 정부의 숙제이기도 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가 사실 갈등이 산적해 있는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갈등이 잠시 나머지 갈등이 유예된 형태의 그런 사회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은 이런 복물 터지듯이 촛불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 이런 언론에서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민심 단순히 이제 국정농단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동안 쌓여온 여러 폐단들을 촛불이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엄청난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만약에 잘못한다거나 실망을 국민들이 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역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짐이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악 현황은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파악했던 거 보면은 이제 갈등 완화로 파악을 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 또 보면은 43개 주요 갈등 과제 중에서 17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던 것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갈등은 산적해 있고, 근데 그동안 국정 공백이 단순히 탄핵 전 이 몇 개월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갈등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정 공백 상태나 다름없었다. 저희는 이런 평가를 좀 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부를 국무총리로서 포부를 밝히시면서 갈등 현장을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이렇게 산적한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실 건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간 사회는 늘 어려운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만 아무리 어려워도 해법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해법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최적의 해법에 근접하는 해법이라도 찾아낼 수.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해마다 주요 갈등 관리가 필요한 과제들이 40여 건이 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주요 갈등 현장에 실제로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현장 방문을 하거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황교안 총리 갈등 현장 방문 건수는 10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갈등 과제가 40여 건이지 사실은 그게 전부 갈등 과제 전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현장 방문 건수가 10건에 미치지 못한다. 이 국감에서도 해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2013년 국감 때도 굉장히 해프닝이 좀 많았습니다. 아직도 이 갈등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는 평가를 갈등이 해소됐다거나 갈등이 완화되었다. 뭐 예를 들면 진주령 폐쇄권 이런 거 관련해서 정부의 있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드리고 갈등 현장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뭐만 활성화되면 좀 파급 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다니면서 좋은 의미의 자극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현장 방문을 강조하신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사실은 이 정부 차원의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의 국감 때마다 지적되었던 갈등 해결에 정부 차원의 미흡한 일처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조금만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일을 일일이 예거한다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낫겠고요. 해결을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들, 이걸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일이라 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문재인 정부의 숙제이기도 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모색합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주은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주은경입니다. 먼저 사실관계 하나만 좀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께서 과거 총리 후보자들이 배우자 자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해드리면 황교안 총리와 관련해서는요. 후보자 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본인의 자료조차도 의료비 상세 내역 그리고 진단 기록 등은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한구 총리도 후보자와 배우자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정홍원 총리는 후보자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님께서 자료 제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더 충실히 자료를 제출을 해주실 것을 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녀와 배우자 관련 자료에 비해서 이 황교안 총리나 과거 이한구 총리, 정홍원 총리 의 자료 제출은 사실은 예를 들면은 병역면제 관련 후보자 치료 당시 병원, 치료 방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황교안 총리는 좀 미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생활기록부 미제출 여기는 이제 사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생활기록부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구체 내용을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요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부족하다면 조금 더 후보자께서 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갈등 현장에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 갈등